5쯤은 빨리 해서 끝내버릴게요. 하고 나서는 본인이 잘 이해가 안 됐거나 모르겠는 거 그냥 그거 위주로 하세요. 다 하지 마시고요. 알겠죠? 자, 14쪽. 이거는 짧고 쉽습니다. 별거 없고 그냥 우리 금속 활자 이런 것처럼 프린트 인쇄할 수 있는 기술이 생겨서 정보가 보급이 더 확산이 빨라졌다. 지금 그 얘기한 거예요. 지나간 초딩도 알 만한 얘기예요. 그래서 standardization of information 하면 정보가 표준화가 됐다는 뜻이야. standardization이 표준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표준화 이런 말로 얘기를 하면 말 그대로 뭐냐면 정보의 내용이 통일됐다는 뜻이에요. 표준화라는 말 자체가. 정보가 담고 있는 내용이 다 똑같아졌다라는 겁니다. 누구는 이렇게 보고 누구는 저렇게 보고 했던 책이 이제는 다 똑같아졌다는 거죠. 복사가 가능해졌으니까. 자, 그래서 was an effect of printing. 그러니까 인쇄술의 영향, 결과로서 정보가 표준화됐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인쇄가 가능해졌으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it allowed exact reproduction. 정확한 복제가 가능해졌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건 이제 복제라는 말이고요. 그래서 복제라는 단어가 또 뭐가 있냐면 replicate라는 단어도 있고 특히 duplicate 이런 단어가 있어. 이런 게 이제 복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단어 두 개도 같이 챙겨주시고요. 그래서 프린팅이 즉 인쇄술이 정확한 정보의 복제가 가능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방식으로? 매뉴스크립트. 너네 맨이 뭔지 알아요? 매니큐어가 뭐야? 손에다가 바르는 거지. 맨이 손이란 뜻이야. 손. 그래서 매뉴스크립트 하면 손으로 쓴 글이란 뜻이에요. 원고라고 하죠, 우리 소위. 자, 그러니까 손으로 쓴 글은 복제 정확하게 똑같이 쓰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쇄가 가능해지니까 이제 통일이 됐다라고 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this is evident in the contrast. 그래서 이게 evident은 자명한, 명확하냐는 뜻이에요. 명확하게 대조를 이룬대요. 뭐와 뭐 사이에? The travelogues of Marco Polo. 마르코 폴로 다 아시죠? 동방견목록 쓰신 분. 그래서 마르코 폴로의 여행 기록이랑 those of Christopher Columbus. 그 미국 대륙 처음 발견하신 그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그 사람의 이 도수는 선생님, 이 도수 뭐야 이거? 누군지 알았어. 이거 뭐? 요거 logs 복수. 그래서 도수라고 한 거야. 그래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거의 여행 기록이랑 마르코 폴로의 여행 기록이 되게 극명하게 차이를 이룬다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 거는 인쇄한 거고 누구 거는 손으로 쓴 거겠지. 그래서 after his return from China in 1995, 1295년에 중국에서 동방경문록 쓴 거 그거 얘기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거 마르코 폴로야. 마르코 폴로가 이제 중국에서 돌아와서 a century and a half before printing. 당연히 마르코 폴로 때는 1295년이니까 인쇄술이 없었겠죠. 인쇄술이 무려 언제? 150년 전에. 그러면은 인쇄술은 언제쯤 몇 년대 때 생겼다는 거야? 1800 여기다 150을 더해. 1400년대. 1400년대쯤에 생긴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Polo's narrative는 이야기란 뜻이야. 이야기. 그래서 폴로의 narrative, 이야기가 was copied in about 150 different manuscripts. 여기서 얘기한 카피는 이 카피가 아니야. 알겠지? 이 카피랑 이 카피는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 카피는 인쇄술로 복사한 거고 요거는 손으로 직접 썼다는 뜻이야. 그래서 저 위에 카피랑 밑에 카피 다른 거 조심해라. 알겠지? 그래서 마르코 폴로가 대략 150개 서로 다른, 여기 제일 중요한 말이 이거죠. 당연히 손으로 썼으니까 다를 거 아니야. 그지? 150개 서로 다른 복사본으로 만들어졌고 with so many differences that we are not sure which version is authentic. authentic이 이거 찐품, 정품이란 뜻이야. 그래서 150개 중에 대체 뭐가 진짠지를 제대로 모를 정도로 150개가 다 달랐다는 거죠. 그지?
근데 반대로 대조적으로 There is only one version of Christopher Columbus's letters about the exploration. explorer 탐험이라는 뜻이에요. Of the Caribbean in the 1490s. 1490 이제 인쇄술 있죠? 인쇄술이 있는 이 1490년대 캐리비안해, 카리브해를 탐험한 거에 있어서의 편지가 당연히 버전이 하나겠어, 여러 개겠어. 이제는 복제가 가능하니까 하나겠죠, 그지? 그래서 since they were fixed in printed form, 인쇄된 형태에 고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버전이 하나다라는 거죠. And widely distributed at the time they were written.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이야? 썼던 시간에 배포됐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이거는 무슨 말이야? 얘가 글을 쓰는 그 시간에 널리 퍼뜨릴 수 있었대. 그러면 그 글로 복사할 땐 그게 가능해 안 해? 글은 시간이 좀 걸리지, 그지? 그래서 실제로 글을 쓴 거랑 배포하는 거랑 시간이 어떻게 했어? 딜레이가 좀 있겠지, 그지? 곧바로 바로 복사가 가능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so the certainty of accuracy was a way. 그래서 accuracy는 정확성이라는 뜻이에요. 정확한 게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그게 was a way that printing was an improvement over the old oral manuscript culture. 자, oral이 말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두. 그러니까 말로 글을 쓰는 거 그 문화보다 훨씬 더 나아진 거래. 왜? 더 확실히 정확해졌으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인쇄술을 통해서 뭐가 정확해졌다? 정보의 전달이 정확해졌다. 지금 그 얘기한 겁니다. 됐죠? 중간에 왜곡이 발생하지 않는다. 필사가 필기할 때 필자 써서요. 복사가 복사. 그래서 써서 복사한다는 뜻이에요. 필사가. 다양한 버전으로 변형되기도 하고, 그리고 얘가 뭐라고 생각해도 돼? 원래 내용이 왜곡되기도 하겠죠. 왜곡 비틀다. 그래서 왜곡은 영어로 distort라고 합니다. 근데 인쇄술은 동일한 내용의 정확한 복제가 가능하게 했다. 이 동일과 정확이 정말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그게 다 좋아졌다. 특히 뭐가? 신뢰성. 정보의 신뢰성이, 신빙성이 좋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신뢰성은 reliability 라고 합니다. 신빙성. 됐죠? 다 썼어요? 32번 보시면 돼요. 준성이 여기서부터 이제 오세요. 자, archaeological evidence suggests. archaeological은 고고학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뭔가 화석이나 이런 거 발굴해서 언젠지 연대 추정하고 이런 거. 고고학적 증거가 뭐를 시사하냐면 suggests. 얘들아, 여기서 suggest는 여기 should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암시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이렇게 끊어서 보면 뭐를 시사했냐면 various crops were being cultivated as early as 9500 BC in the Levant. 레벤트 지역에 기원전 9500년, 어마어마하게 옛날이죠. 엄청 옛날부터 다양한 농작물이, 이거 작물, 경작물, 작물이라는 뜻이죠. 작물. 농작물이 cultivate, 경작하다라는 뜻이에요. 다양한 작물이 기원전 9500년부터 무려 저 때부터 경작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over the millennia, 아주 오랜 기간 동안 continuous innovations, 계속 지속적으로 혁신이 있었다는 거죠. 농업에 have boosted agricultural productivity, 농업 생산성을 boost, 끌어올려줬대요. 끌어올리다는 enhance랑 같은 말이에요. 끌어올리다. while reducing manual labor. 아까 man이 뭐라 그랬어? 손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매뉴얼 하면 손으로 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수작업, 그러니까 노동을 크게 줄였다고. 그러니까
기계, 기술이 혁신이 생기니까 그만큼 우리가 노동을 덜 해도 된다라는 뜻이 된 겁니다. 알겠죠? 그러나, however, the growing global population will always demand more food. 자, 당연히 농업의 혁신이 있으니까 그만큼 더 많은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게 됐을 거 아니야. 그럼 그만큼 더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농사 기술이 발전해서 농작물 생산량이 늘어났어. 그래서 뭐가 됐다고? 인구가 늘었다고. 알겠죠? 지금 이거 얘기한 거야. 자, 그러니까 그만큼 인구가 늘려면 많이 먹여야 되니까 더 많은 음식이 필요하겠지. 그만큼. 그래서 it is projected that by 2050 프로젝트는 예상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문법적으로 찐주어고요. 그래서 2050년까지에 뭐가 예상되냐면 the world's population will increase to 9.7 billion. 2050년이면 사실 지금으로부터 그렇게까지 먼 건 아니거든요. 25년 후잖아요. 근데 25년 후에 우리 인구가 97억이 된대 지금. 97억. 근데 너네 초딩 때 숫자송 하지 않았어? 그 숫자송이 내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 나왔거든? 2003년에? 그 6 할 때 뭐라 그래? 60억 인구라고 하지 않아? 2003년에 우리 지구 60억이었어요. 근데 지금 얼마인 줄 알아? 일단 80억은 넘었어요. 꼴랑 20년마다 지금 이렇게 뿐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인구가 너무 많이 늘고 있는 거야. 우리는 출산율이 막 0.567 막 이런데 이집트는 뭐 비공식 집계가 뭐 4? 3? 이런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집트는 애초에 그래서 인구도 제대로 못 센대. 인구가 너무 비공식적으로 많아서. 그래서 어쨌든 인구가 지금 이렇게 불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상되는 게 50년 정도에는 97억 정도가 될 것 같고, 그리고 which 이 97억이 require global food production to rise by at least 70% amid demand.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수요를 충족시키려면 지금보다 적어도 최소 70% 이상은 더 만들어야 된대. 근데 여기에 뭐까지, 그러니까 인구가 느니까 그만큼 식량이 더 많이 필요하잖아. 그지? 근데 식량을 더 많이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왜 뭐 때문에? 근데 이거 실제로 되게 심각한 일이긴 한데 기후위기 때문에 농작물이 안 자라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농작물이 불균형한 상태라, 그래서 2040년부터 식량으로 전쟁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결국 먹을 게 없어서 인구가 너무 많아서 결국 자멸할 거다라고 보는 미래학자가 많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듯이 훨씬 더 많은 식량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despite this need, 근데 이러한 필요에도 불구하고 only a small portion of the earth's surface is suitable for farming. 여기도 하물며 지금 가뜩이나 기후위기이기도 한데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의 suitable은 적합한이라는 뜻이죠. 적합한 땅의 면적이 너무 극히 일부래. 자, 요거 이렇게 극히 일부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fraction이라고 해요. fraction. 극히 일부. 그러니까 극소량. 그러니까 부양해야 되는 인구는 넘쳐 흐르는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은 현저히 적고, 그래서 기후, 지형, 토양의 질, 기술과 같은 한계 때문에, 기술은 당연히 우리나라랑 미국 같은 선진국은 농사 기술이 발전했겠지만 뭐 가나라든가 좀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은 기술이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격차도 좀 심하겠죠. 그래서 political and economic factors, 심지어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요인, 가령 including land ownership patterns, 그래서 땅의 소유권이라든가, 아니면 environmental laws, 환경법이라든가, and population density, 이거 인구 밀도란 뜻이야. 인구 밀도라든가. 서울에서 농사 지을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땅이 금싸라기라 하더라도. Also influence agricultural land use, 이런 것들이 다 또한 우리 농업에 있어서 영향을 끼친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땅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요인들도 영향을 끼친다, 이런 얘기인 거고요. 그래서 in fact the amount of land used for agriculture, 농업을 위해 사용되는 땅의 양이 has been declining, 점차 decline은 감소하다라는 뜻이에요. 점차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So in 2013, around 18.6 million square miles was used for food production compared to 19.5 million square miles in 1991. 91년에는 무려 19.5였는데 2013년 18.6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면적조차도 계속 줄고 있어서 이거 큰일 났다라는 뜻입니다. 인구는 자꾸 뿌는데 매길 식량은 자꾸 줄고. 그러니까 이제 요게 심각한 문제인 거죠. 반대로 아프리카의 애들은 막 다 굶어 죽는다 이러는데 너 오늘 급식 남겼지? 다 먹었어? 싹싹 다 긁어 먹었어? 더 받았어? 뭐 나왔길래? 닭갈비 남겼어? 나 남겼네. 그러니까 여기는 남아 돌아가지고 버리는데 우리 1년에 식량이 남아 돌아서 버리는 양이 상당하거든요, 우리나라가. 좀. 근데 하물며 저 위에 있는 북한 애들은 지금 굶어서 다 죽고 있잖아. 참 그런 게 좀 심각한 거죠. 지금 우리도 저기 이란 호르무즈 막혔잖아. 그래서 지금 석유가 안 돼. 그래서 지금 막 쓰레기 종량제 봉투 안파니 많이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나마 나은 게 우리는 그래도 중동 국가들이랑 그래도 막 뭐가 있어. 그래서 그나마 그 긴급으로라도 뭘 빼올 수는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베트남, 필리핀 여기 다 진짜 엿됐습니다. 지금 아예 석유가 안 와서. 석유가 되게 중요한 건데 우리는 그나마 나은 편인 겁니다. 이 정도면 그나마. 자, 농업은 여전히 발전을 했지만 계속 증가해서, 그러니까 이거 봐봐. 농업 발전 속도보다 인구 증가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해결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데. 그러니까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데 공급에는 한계가 있다. 요것만 잡으시면 돼요. 뭐 내용 하나도 안 어렵죠? 그래서 너네는 요거 이번 올해 모의고사는 앞에 그 우리 전 수업 때 했던 거 있잖아. 그 내지문 그게 제일 어려워. 그것만 극복하면 돼. 뒤엔 또 그렇게 안 어렵습니다. 추워요? 끌게요. 그걸 바람 가니 근데? 바람 안 가지? 바람은 세지는 않지? 너도 그렇지? 바람이 오진 않지? 거기 안 오죠? 근데 추운데 이렇게 졸려 하세요? 졸려서 추워요? 어? 토할 것 같다고? 왜? 그걸 되게 덤덤하게 하니까 무섭네. 뭐 약 먹어야 돼? 아니, 간식 같은 거 먹고 차 타는데 멀미해서 혹시 오늘 더 받아서 그런 건 아니겠지? 아니 농담해. 아까 간식 먹고 차 탔더니 멀미 났다고? 아이고야. 우리가 소화제로 될 것 같아? 이따가 편의점 가서 설명서 사 먹으면 아 그래? 그럼 참을 수는 있는 거예요? 빨리 진도 뺄게요 일단. 자, if you are going to compare languages. 자, 우리가 만약에 언어를 비교한다 쳐볼게요. 한국어랑 뭐 일본어 이런 식으로. 그러면 it helps to start with something that you are confident you can find in all languages. 자, it helps to start with something. 자, 뭔가로 시작하는 것을 도와줄 거래, 그게. 근데 그 무언가가 뭐냐면 너가 모든 언어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확실히 그렇다라고 알고 있는 뭔가로 시작하는 게 도움이 된다. 지금 이 얘기한 거야. 뭐야 이거? 이거? 그렇죠. 진조예요 이거. 그래서 다시 해볼게요. 요거는 관계절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무언가로 시작하는 게 너한테 도움될 거야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자, 근데 여기 보시면 you are confident you can find 라고 돼 있는데, 자, you are confident은 뭐야 이거 난데없이? 요거 아마 앞에 지문에서도 했던 것 같은데 이런 걸 소위 삽입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낑긴 거야. 얘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요렇게 보셔야 돼. 얘가 이 관계절에서 주어고 얘 이 절에서 동사, 얘가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너가 자신하기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돼. 너가 확신하기에 모든 언어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무언가랑 시작하는 게 좋을 거야. 예를 들면 아마 엄마라고 하는 게 영어에서 mom, mother, 그러니까 좀 발음 비슷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거든. 그 중국어도 마마라고 할 거고 아마. 그러니까 좀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모든 언어에 있을 것 같은 그런 단어로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 수월하게 시작할 수 있다. 지금 이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take for example signs or words for mother. 엄마 아빠를 나타내는 단어로 시작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if we add other family relationships to this category. 그리고 여기에서 엄마 아빠가 없는 나라는 없을 거 아니야. 엄마 아빠가 있는 채로 거기서 이제 가족 관계를 하나씩 더 더하면 돼. 알겠죠? 시스터가 뭐야? 그럼 누나는 어떻게 하게? 여형제가 뭐야? 내 형제 저기 여자 그것도 다 포함되는 거라고 하더라고. 형제가 이거 다 묶어서 얘기하는 거래. 몰랐는데. 난 남동생 형만 얘기하는 건 줄 알았거든. 어쨌든 시스터는 뭐라고도 하죠? 언니, 누나도 포함이죠. 그래서 우리 항상 맨날 뭐 해? older sister, younger brother 이런 식으로 하죠. 근데 요거는 철저히 한국식 마인드. 미국 애들은 그런 거 younger, older 할까 안 할까? 일치 안 합니다. 걔네는 위아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걔네는 서열 구분을 나이로 하지 않으니까. 아예 없어. 그래서 우리가 영어 할 때 그런 게 조금 빡센 거야. 그래서 그냥 걔네가 brother, sister 이래버리니까.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하물며 미국 애들은 있잖아. 좀 친해졌어. 그래서 너 몇 살이지? 18이지? 나랑 17살 차이 나는 거잖아. 근데 그냥 술집에서 이렇게 먹다 친해졌어. 그럼 이제 브라더야. 이렇게 하거든, 미국 애들은.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씩 넣다 보면은 언어의 차이가 좀 생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남동생, 여동생 이러는데 얘네는 그냥 sister, brother 이래 버린다는 거지. 자, 그래서 we are defining the category of kinship terminology. 자, 킨이 요거 근데 너네는 요거 요즘 잘 안 하지? 그거 질 할 때 킨하고 막 그런 거 했었는데 요즘 안 하죠? 이거 몰라요? 이거 이렇게 하면 질 되잖아. 이거 몰라? 너무 옛날이야. 이거 OTL 막 이런 거. 이거 몰라요? 어? 이거 몰라 이거? OTL 뭔지 알아? 몰라? 이거 좌절하는 거잖아 이거. 우리 때 많이 쓰던 거 요즘은 안 쓸 거야 아마. 갑자기 되게 화석 같네. 그 20년 전에 쓰던 건데. 얘 친족이란 뜻이야 친족. 그냥 친척이랑 가족 다 합쳐서. 이거 다 킨십이라 그래. 스킨십 아니고요. 자, terminology는 전문 용어란 뜻이에요. 그래서 친척 가족을 가리키는 전문 용어라는 뜻이죠. So comparative typological studies of kinship knowledge. 자, 요거 스위치 조심하셔야겠네. 주어가 얘니까. Have discovered that languages have labels for some, but not all family relationships. 그래서 가족을 나타내는 용어를 쭉 비교해 보니까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건 이제 다 공통적으로 있는데 아까처럼 뭐 남동생, 뭐 시누이 막 이런 단어도 있잖아. 그런 거는 또 비교해 보면 누군 있고 누군 없고 이런다는 거야 지금. 알겠죠? 그래서 and the probability that a special kin relationship has a label is predictable based on the other kinship terms in the language. 그래서 and probability하고 that 이랬잖아. 그럼 얘가 가능성이란 뜻이거든. 가능성. 그럼 무슨 가능성인지 알려줘야 되니까 이거 동격 접속사 대시고요. 그래서 뭐냐면 특별한 가족 관계, 친족 관계가 has a label. 그래서 요게 주어고 요게 동사가 되는 겁니다. 레이블은 너네 라벨즈 할 때 그 라벨이야. 그래서 이름표란 뜻이야. 이름표. 이름. 그래서 특정한 가족 관계가 이름을 갖고 있을 가능성은 예측이 가능하대. 뭐에 기반해서? 어떤 언어에 다른 어떤 언어에 그 친족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는지를 기반해서 여기는 있냐 없냐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같은 문화권에 엮이는 혹시 일본어 좀 잘하는 사람 있어요? 잘 못해요? 아마 근데 모르지만 일본에도 남동생 여동생 단어 있지 않을까? 있어? 이때요는 뭐야? 일본 쌤이 있다고 했다고? 뭐 그렇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비교해서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all languages have a core set of kinship terms. 그래서 엄마 아빠처럼 모든 얘 코어는 핵심이잖아. 그러니까 유니버셜이랑 같은 말이죠. 보편적인.
그러니까 모든 언어는 다 똑같이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단어들이 있고요. By contrast, 대조적어 terms for less central category members. 그리고 이제 덜 중심적인, 그러니까 지금처럼 나이를 구분하는 동아시아에는 있는데 나이 구분을 딱히 따지지 않는 서양에는 없는 거. 그런 식으로 이제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하고, 걔가 are often built up from the core terms.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 이거야. 근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그냥 난데없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핵심으로 쓰는 용어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빌드업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그 핵심에 맞춰서 빌드업 되니까, 그러니까 뭐가 가능해? 핵심에 맞춰서 빌드업 되니까 그 핵심이 뭔지만 알면 나머지 파생되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어? 예측.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랑 같은 말이라고. 알겠지? 어떤 핵심에서 파생되는 거니까 그 핵심이 어떤지만 우리가 잘 파악하면 앞으로 얘가 어떻게 파생될지 다 추론할 수 있다는 거잖아. 지금도 봐봐. 엄마, 아빠, 어쩌고저쩌고 쭉 다 위계 질서에 따라서 다 나눈 거니까. 그래서 if we compare languages across the world, 전 세계 언어를 다 비교하면 we can ask what kinship relationships are typically expressed with core terminology. 핵심 용어로 어떻게 표현되는지 알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보편적이니까, 그러니까 보편적이기도 하면서 특수성을 띠기도 한다 이 얘기야 이거 지금. 그래서 and what relationships are expressed by modifying the core terminology. modify는 수정하다, 바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핵심을 바꾸면서 이것저것 하나씩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죠. 알겠죠? 그래서 그럼 준성아, 핵심 용어를 바꿔서 표현한다. 이 핵심 용어 바꾼다는 게 무슨 말이야? 이거랑 같은 말이죠. 핵심에서 파생시켜서 만드는 거니까. 됐죠? 자, 한글은 빠르게 핵심만 잡아줄게요. 자, 언어에는 공통의 언어가 있다. OX. 공통의 언어가 있어. 근데 그거를 거기에 따라서 뭐 할 수 있다? 그 공통이 되는 데에서 파생되어서 다른 게 생긴다. 이거 꼭 기억해야겠지? 그래서 핵심 용어는 보편성인 거고 편재성이라고도 하죠. 여기저기 어디에나 있다. 그리고 파생된다라는 건 그 언어에만 있는 거니까 특수성이라고 하시면 돼요. 보편성과 특수성이 공존한다라는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34번 보겠습니다. 자, 고지가 코앞입니다. 조금만 힘냅시다. 너네 지금도 미술학원 가? 아니면 지금은 쉬어? 아, 계속 가? 맨날 가? 시험이랑 상관없이? 같은 반 아니죠, 둘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예비반이라. 아, 어때? 할만해? 재밌어? 왠지 이걸로 계속 쭉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그게 좀 삘이 오거든? 이게 내 길인지 아닌지. 진선 삘 오지 않았어? 그지? 혹시 어때? 그런 뭔가 삘이 와? 이게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 일 같은 건 아직 모르겠는데 그림이 너무 재밌어. 아, 아직 그런 건 모르겠어? 그건 좀 더 봐야겠네. 너는 진선 그 삘이 왔어? 아, 이걸로 쭉 가겠다 싶은. 그래? 아니, 그냥 뭐라 해야 되지? 그냥 그런 삘이 와. 아, 이게 내 일이다. 이게 내 길이다. 라는 게. 근데 이걸 뭐라고 말로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냥 모르겠어. 그냥 촉이 와. 제가 질문을 하겠어요. 뭔데? 3D로 가서 가구는 가구? 어. 인테리어 한 사람이 진짜 돈 많이 벌대. 인테리어 많이 벌지. 근데 그것도 그거 나름이지. 가구로 굳힌 거야? 네. 왜? 그냥 계기가 있어요? CD에 너무 앉았어요. 아, 만드는 걸 좋아했어요. 좀 활동적인 걸 좋아한다는 거지? 안 바뀔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갈 것 같아? 어쨌든 디자인은 건 확실한 거네. 근데 저렇게 빨리 정해지면 축복인 건데 지가 안 정해졌다고 너무
겁먹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저도 이거 26인가 5에 찾은 거니까. 그때 내가 처음 강사할 때 첫 월급이 38만 원이었어. 38만 원. 그래서 그때 원생에 50대 50 나눠 갖는 거였거든. 그 학원이랑. 그래서 버스비가 15만 원 나오는데 꼴랑 20만 원도 안 되는 돈 벌려고 그 왔다 갔다 하는 거. 저 스타필드 알지? 거기 뒤에. 그때 제가 허얼벌판일 때 거기 동네 학원에서 처음 시작한 건데 그때 2016년 8월 23일이었어요. 그때 딱 첫 수업할 때 가관이지. 딱 자기스토리 읽는데 뭐라는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그래 서인아 그럼 잠깐 우리 풀어보는 시간 가질까? 하고 뒤에 핸드폰 사진 찾으면서 그러면서 첫 수업 했거든요. 근데 그때 딱 느꼈어요. 이거 왠지 삘이 쭉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리고 지금까지 왔죠. 자, there are several ways that participants in a make-believe. make-believe가 뭐냐면 없는데 있는 척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너네 특히 뭐 make shift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러니까 앞에 make가 붙으면 없는데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짭까지는 아닌데 그냥 그 순간에 빠르게 만들어내는 거. 그런 걸 make shift, 막 make believe 이런 식이야. 그래서 이거 가상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준성이가 이제 신데렐라 역할 해갖고 역할놀이 하고 이런 거 그런 거 하는 거예요. Can communicate things about the fictional world to other participants. 그러니까 이 가상의 공간의 세상을 당연히 거기 참가자들한테 보여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지? 그래서 sometimes these messages are emitted. emit이 방출하다라는 거야. 뿜어내다. 그러니까 뭐랑 같은 말이야? 얘랑 같은 말이야. 밖으로 뿜어내다. 그러니까 전달한다는 거죠. As a result of full participation in the fictional world. 그래서 그냥 그 가상 공간에 우리가 온전하게 오로지 몰입하면 메시지를 얻을 수 있다. 지금 얘기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full participation이 역할놀이에 몰입한다라는 뜻인 거죠. I는 이제 내후년에 대학 가시면 교수님들 많이 쓰는데 즉 이런 뜻이에요. 즉 아니면 예를 들어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Something said or done by a player while in character communicates some things that are fictional of that world. 여기는 짝대기로 부연 설명한다니까 그냥 굳이 읽지 않고 그냥 바로 여기로 갈게요. 예를 들면 a child pretending to be Peter Pan. pretend to 부정사 뜻 혹시 아시는 분? 성인이 몰라요? 선호한다고? 그럼 prefer. pretend는 견디다? 견디다가 왜 나왔지? 뭐뭐인 척하다. 그러니까 역할놀이 하는 거니까 가상의 역할놀이. 그래서 pretending to be Peter Pan. 예를 들면 준성이가 7살 때 피터팬 역할놀이 할 때 피터팬인 척을 해야겠죠 당연히. might gasp and draw a plastic knife. 헐떡이면서 플라스틱 칼을 싹 꺼내 든다는 거야. 후크 선생님은 맞짱 뜨고 있나 보지. 그래서 this might be sufficient to communicate that fictionally one of Peter's enemies, such as Captain Hook, is approaching. 갑자기 준성이가 난데없이 헐떡이면서 그 피터팬 모자 쓰고 갑자기 칼 이렇게 뽑아 들면 왜 뽑아 들었겠어? 아 피터팬이 지금 적이 다가와서 싸우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거지. 준성이가 미쳐갖고 칼을 꺼내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these and character behaviors can be insufficient. 근데 이런 캐릭터가 스스로 하는 행동 자체로는 불충분할 수 있대.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난데없이 그러니까 여기서 갑자기 네가 갑자기 칼 뽑아들면서 헉헉 이러고 있어. 그러면 미친놈 같잖아. 그러니까 이것만으로 행동만으로는 좀 불충분하고 to maintain the necessary amount of common ground. common ground가 공동의 ground 땅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서로 똑같이 생각하고 이해하는 내용이란 뜻이야. About what is fictional in the world of the make-believe. 그래서 이런 가상의 역할놀이에서 그 가상 세계에 대한 얘기를 제대로 전해주려면 행동뿐만 아니라 뭐도 또 포함되냐면 These times, participants often come at least partly out of character to give other participants the information they need. 자, 그러니까 봐봐. in character. 그러니까 캐릭터 자체 내부에서의 행동은 부족해. 그래서 뭐 해야 된대? 캐릭터에서 빠져나와서 정보를 줄 줄도 알아야 된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피터팬 역할 노래하고 있는 네가 갑자기 앞에 후크 선장이 있다고 생각하고 칼을 이렇게 뽑아들면 니는 이해하겠지. 근데 난데없이 그냥 공연 보고 있는 우리는 저 새끼가 왜 칼을 뽑은겨?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니네 특히 만화나 이런 거 보면 설명충들 있잖아. 갑자기 막 와갖고 아 이거는 이래서 그런 거다 어쩌고저쩌고 막 설명하는 애들 있잖아. 그거 얘기하는 거야. 설명하는 애들이 없으면 우리가
연극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다 그 얘기야. 그래서 한마디를 하는 거지. 네가 칼 빼들면서 후크 선생이 지금 나한테 오고 있군 이런 식으로 한마디 뱉으라는 거야. 그래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it would be important to avoid confusion about who is playing which character. 그래서 심지어 둘 다 칼 뽑아들고 있으면 누가 대체 적이지? 라고 분간이 안 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말해서 얘기해달라는 뜻이야. 알겠죠? 내용이 상당히 허접하죠. 내용으로 출제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내용은 딱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상놀이가 핵심이에요. 가상놀이에서의 의사소통 방식인데 그냥 역할 수행 중에 행동의 말로 그냥 자연스럽게 알려주면 되는데 그걸로 불충분해. 그래서 역할 밖에서 명확히 설명하기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섞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결론. 너네 이거 문학에서 배우는데 인물을 간접 제시한다, 직접 제시한다. 그거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요거는 즉 간접 제시인 거고요. 요거는 직접 제시인 거죠. 칼을 뽑아들어서 위협적인 상황이 왔음을 알려주는 게 간접 제시. 이거는 후크 선생이 나한테 오고 있어. 직접 제시. 간단하지? 요 두 개만 알면 돼. 자, 파이널. Our intuition about states of matter. matter는 여기서 문제가 아니라 물질이에요. 물질. 관사가 안 붙었잖아요. 그냥 물질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our intuition은 직관이란 뜻이야. 그래서 우리의 직관적 이해. 물질의 상태에 대한 우리의 직관적 이해는 우리가 지구에서 표면에서의 경험으로부터 비롯된다. 그래서 where the pressure is uniformly low and variations in temperature cause changes in the state of matter from solid to liquid gas. 그래서 물질 상태라고 했잖아. 물질 상태 세 개죠. 뭐예요? 액체, 고체, 기체. 그거 얘기한 거야. 액체, 고체, 기체의 이러한 상태가 항상 뭐 한다? 기압이 뭐 하니까? 항상 자,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그냥 일상에서는 기압이 어떠니까 항상 일관되게 낮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일관되게 낮고 항상 똑같으니까 우리가 느끼는 액체, 고체, 기체 상태는 항상 뭐 한다? 동일하게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therefore 따라서 when we think of melting or boiling or the creation of plasma, 플라즈마의 생성이라든가 끓는다든가 녹는다든가 그러니까 이런 물질의 변화 얘기한 거야. 액체, 고체, 기체. 그래서 액화, 기화. 근데 고체는 뭐라 하냐? 고체화? 응고? 왜 얘만 응고일까? 액화, 기화, 응고. 요거 세 개. 초딩 때 배우는 거. 그래서 우리는 직관적으로 뭐라고 생각한다? 아니 얼음이 녹아. 그러면 온도가 뭐 했다고 생각해? 온도가 증가할 때 지금 그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알겠지? 그래서 this bias comes from the fact that 근데 얘다 편향이래. 아니 온도가 높아져서 얼음이 녹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런 것들을 편향이래. 그럼 그만 뭐야? 기압과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뭐 할 수도 있다고? 변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한쪽으로만 보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we live in a very constant pressure. 근데 알고 보니까 일정하다 아니다. 아니다. 우리 다다음 달이면 저기 월드컵 하잖아. 근데 뭐였지? 멕시코전인가 남아공전인가가 고산지대에서 한대. 그래서 벌써 패배 빌드업 하고 있더라고. 고산지대라서 숨쉬기가 힘드니까 아마 경기하기가 참 어려울 수 있다. 이미 질 거를 예상하고 빌드업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거. 그러니까 고산지대로 가면 산소가 부족하니까 숨이 쉬어지기가 힘들잖아. 그래서 그거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일정한 기압의 상태에서 계속 사는 게 아니잖아. Even small changes in pressure. 그래서 기압에 있어서의 조그만 변화조차도 특히 우리 물 밑으로 내려가면 귀 멍멍해지거나 산 위로 올라가면 방금 얘기했듯이 숨 잘 안 쉬어지는 거. 그것만 보더라도 can have very large effects on our metabolism. 여기 제일 중요한 말이죠. 신진대사.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고산지대로 가면은 숨을 제대로 쉬지를 못해서 그래서 고산병이라고 하잖아. 우리 그 에베레스트나 이런 데 등산하시는 분들 보면 그래서 막 몸 안 좋아지고 그런 거. 그래서, 하지만 the pressure changes with experience are trivial compared to the pressure range of the overall planetary environment. 그래서 하지만
그 기압의 변화는 우리가 전체적인 이 행성의 그 우리 지구 환경 전체에서 봤을 땐 진짜 미약한 수준이래. 그러면 지구 전체에서는 기압 변화가 항상 뭐하다? 엄청 다이나믹하다는 거죠. 다이나믹. 그러니까 여기는 다이내믹하다라는 거죠. 항상 계속 바뀐다는 거니까 역동적이다는 거죠. Since pressure is controlled by the weight of overlying material, overly가 위에 놓여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위에 놓여 있는 물건이 얼마나 무거운지에 따라서 pressures increase repeatedly with depth. 아니 당연히 내가 진서 너 깔고 앉는 거랑 서인이가 너 깔고 앉는 거 뭐가 더 아프겠어? 당연히 서인이가 더 아프겠죠. 농담이고요. 자, imagine the pressures generated by the weight of rock. 뭐야 이거? 아 이건 아니구나. For this reason, the planet's pressure ranges are enormous. 그래서 지구 행성의 그 압력이 엄청 그 범위가 크다라는 건 그만 뭐야? 기압의 변화가 엄청 천차만별이다, 천양지차다 얘기하는 거죠. 이 정도만 볼게요. 이거. 한글에서 내용 정리해 줄게요. 자, 물질 상태에 있어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뭐야, 준서가? 그렇지, 압력이 제일 중요한 키워드야. 압력. 근데 인간은 일정한 압력 환경에서 살아가지고 물질 상태 변화를 온도 중심으로 이해하는데, 근데 왜? 그러니까 우리는 압력, 그러니까 쭉 여기 계속 그냥 우리 여기서 계속 살잖아, 동일한 구간에서. 그래서 마치 온도인 걸로 오해를 하는데,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 거야? 편향적 관점이라고 얘기한 거죠. 서인아, 그럼 알고 보면 누가 더 영향을 많이 끼치는데? 알고 보면 압력인데. 그러니까 오히려 압력 변화가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압력 변화. 특히 지구. 근데 그래? 실제로? 아니라는 게 뭔 말이야? 그러니까 압력 변화가 더 큰 영향을 주는 이유는 아니, 그러니까 요거 지구 내부 행성 안에 압력이 훨씬 더 커요? 자, 얘들아 요거 잘 봐. 특히 그러면 우리는 일정한 압력 환경이라는 건 그럼 뭐야 이거? 행성 외부죠? 그래서 외부 표면에서만 살아가니까 우리가 압력 변화가 얼마나 큰지 잘 모르는데, 내부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엄청 크다라는 거죠. 요것만 잘 보시면 돼요. 요것만. 압력이 상당히 커서 물질 상태에 되게 중요한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압력에 크게 좌우된다. 자, 과소평가한다. 이런 걸 소위 뭐라고 하냐면 미스라 그래. 준서야, 미스 뜻 원래는 뭐야? 신화란 뜻이죠. 왜냐면 근거가 없는 이야기여서 신화라고 한 거야. 박혁거세 아래서 나왔다고 그거 진짜 믿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거가 없는 이야기. 이런 거 미스 같은 단어들 쓸 수 있으니까 신화만 알지 말라고 제가 일부러 잡아줬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정발고는 내신 진도 다 뺐고, 진도 범위가 좀 너무 많아요. 교과서도 심지어 여기까지 있고. 근데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내신 대비를 주력으로 한다기보단 지금 수능이랑 곁들여서 지금 하는 거니까, 특히 방금 진서가 얘기했듯이 지금 해석이 너무 어렵다라고 한 부분 있죠. 남은 시간 동안은 제가 그거 첨삭해 드릴 테니까 오히려 앞에 지문 있지? 앞에 지문 내용들 좀 쭉 보시고, 준성이는 나머지는 제가 첨삭해서 해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업.